안녕하세요. 철다갑집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하이닉스는 축제라고 그래요. 1400%의 성과급지불. 1400%면 연봉의 1.4%가 더 나가는 거예요. 1.4배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을 받는 사람은 2억 4천을 받는다는 거네요. 그죠? 회사 다니는 만나 하죠. 근데 그것도 적다고 또 이의 신청을 하나 보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삼성은 지금 두 번째까지 사과, 그죠? 이 참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우리가 옛날에 주식 투자할 때도 하이닉스는 잘 안 샀어요, 그죠? 하이닉스는 기술력이 떨어져서 안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죠? 세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뭐 탄핵의 지경까지 올 줄 알았나요? 그죠? 세상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세상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세상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SK 하이닉스는 완전히 서프라이즈예요. 자, 얼마나 서프라이즈가 났는지 보시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SK 하이닉스는 올해도 매출이 좋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올해 만약에 삼성이 세 번째 사과를 한다. 두 번째 사과까지는 봐주만 하거든요. 그죠? 잘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세 번째 사과가 나오면 이번에 이제 무디스가 하향 조정을 했죠. 기존 등급을 유지하면서 전망은 부정적으로 봤어요.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세 번째 사과를 하면 기업의 이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AA, 뭐 A에서 한 단계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채권을 발행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겠죠. 이따가 보겠지만, 삼성전자 요즘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이 매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죠. SK 하이닉스는 3분기에도 사상 최대 매출이에요. 그 4분기는 또 훌쩍 뛰어넘었대. 3분기 매출이 17조 5천억 정도, 17조 5천억. 4분기가 19조 7천억이에요. 와, 엄청나죠? 그죠? 엄청나. 연간 매출은 아예 2배가 늘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만드는 대로 다 팔리는 거야. 부족하다는 거죠.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수요는 많고. 뭐, 이건 거의 뭐,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이 두 군데밖에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뭐, 떼돈을 벌고 있다. SK 하이닉스는. 사실 SK 그룹은 굉장히 운이 좋아요. 그죠? 지금 다른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SK에서 지금 돈 잘 버는 데는 여기 오고 SKT. 뭐, 그거 외에는 별로 뭐, 이렇게 딱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뭐, SK업, 바이오, 뭐, 그런데 SK 무슨 팜인가? 뭐 그런 회사는 이제 흑자로 저는 간신히 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SK온, 그죠? SK 뭐 정유 쪽 요즘 다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들다, 그죠?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라고 작년 초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대박이 터진 거죠, 그죠? 대박이 터졌어요. 자, 영업이익이 2023년에 32조 원, 2024년에 66조 원. 이게 맞나요? 이렇게 늘었나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35%가 늘었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23조가 나왔겠죠? 그죠? 영업이익률은 한 35%가 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비결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이죠. 자, 4분기에 매출의 40%가 HBM에서 나왔다. 나머지는 DRAM.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고수익 제품의 비중이 극도로 높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올해도 희망적이다.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다가 몇 개월 전에 한 작년 10월인가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뭐 반도체 이즈 커밍, 윈터 이즈 커밍 그랬죠. 그게 다 이제 팔았죠. 그러면서 제 기억으로는
SK하이닉스가 20만 원 넘었다가 14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때 샀어야 되네요. 그죠? 그때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사더라고요. 그죠? 자, 그럴 때가 기회였네요. 그죠? 자, 삼성은 반대다. 그죠? 똑같은 메모리가 주력 산업이고, 세계 메모리 시장은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렇게 3분하고 있는데, 뭐 메모리는 크게 매출이 늘질 않고 있어요. 그죠? 단가는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창신이라는 반도체 회사는 자꾸 치고 오르고 있고, 그 회사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은 자꾸 떨어지고 있고, 매출도 줄고 수익도 줄겠죠? 디램 메모리는. 자, 디램 메모리는 이제 재미가 없어요. 그죠? 재미가 없어요. 삼성전자는, 과거에 너무 디램 메모리 쪽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지 못했어요. 기술력이. 파운드리를 과감하게 시도했는데 수율이 안 나와서, 수주가 안 들어오고, 그죠? 파운드리에 좀 너무 충실했죠. 비메모리에. 그러다 보니까 HBM을 놓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무디스에서 삼성전자 신용등급을, 미래의 신용등급이죠. 전망을 부정적으로 했다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어요. 그죠? 어제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조금 충격적이었냐면, 이런 등급 하향 자체는 97년 외환위기 당시 이후 전례가 없다. 외환위기에 처음 맞은 거야. 다음 주에 이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이 궁금해지네요. 그죠? 뭐 그동안 많이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저도 뭐 요즘 가격에 조금 사봤어요, 한번. 움직임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차트 보면서 얘기해 보시죠. 자, 이렇게 삼성전자가 위기다. 하이닉스는 축제고. 이 무디스가 이런 전망을 하게 되는 것은 AI 칩 분야의 리더십 회복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삼성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약 11%로 나빠졌다. 자, 향후 1년 정도는 이런 성과가 이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삼성은 SK 하이닉스와 달리 HBM 같은 고수익 제품에서 성과가 안 나온다. 그죠? 설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젠슨왕이 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잘해 올해 말 납품이 가능하지 않겠냐. 잘해야. 자, 만약에 그것도 실패하면요, 삼성전자는 여기서 그냥 3만 원으로 가는 거야. 만약에 이제 여기서 지지다가 세 번째 사과를 했어. 올해 납품을 못했어. 올해 납품 못하면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당연히 안 좋겠죠? 그죠? 자, 우리 경제는 지금 현재 성장률이 1%예요. 1%대야. 그럼 삼성전자가 매출이 안 나오면 우리 이 경제 성장률은 1% 초반대로 떨어지는 거야. 그죠? 경제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이게 다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예전에 삼성전자처럼 막 그렇게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죠? 왜냐면 또 삼성전자에 이게 같이 물려있는 그 중소기업들이 많잖아요. 그죠? 같이 매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그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다 레벨 다운 돼 버렸어요. 자, 삼성전자는 최근에 엔비디아의 HBM3E를 납품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나 SK그룹은 더 빠른 속도로 HBM을 개발하고 있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HBM4 제품을 지금 생산한다, 납품한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HBM4 개발은 이야기도 꺼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에 묶여 있고, 하이닉스는 이미 4를 개발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조만간 납품할 수 있다. 거기까지 얘기가 나온 거야. 3번 매출을 보시죠. 삼성전자 2013년 매출은 달러 기준으로 2167억 달러. 지난해 잠정 매출액은 2200달러. 그러니까 매출이 전혀 안 늘었어요. 2013년에 보다 지금 한 30억 달러 늘었나요? 매출이 안 늘었어요. 그죠? 10년 동안 거의 멈췄다. 기술 개발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삼성전자는. 자, 반면에
하이닉스의 매출은 2013년에 125억 달러, 지난해 매출은 480억 달러, 거의 4배가 늘었어요. 4배가. 그죠? 삼성은 멈춰 있고 하이닉스는 달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해 10월 8일에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은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자, 메모리 반도체 부분, DS 분야죠. 자, 여기서 사과를 했고, 몇 년 전에는 한 3년 전인가요? 그 스마트폰 쪽의 분야에서 DX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도 사과를 한번 했죠. 자, 그때는 뭐라고 사과했어요? 그 반도체, 스마트폰에서 열이 나가지고 게임을 못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들어간 반도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걸 교체했잖아요. 그때 사과를 한 거야. 자, 그런데 요번에 반도체 분야부에서 사과한 것은 뭐냐면 근원적인 기술에 문제가 있다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나마 좀 정신을 차렸구나. 그렇게 평가를 했던 거예요. 자, 삼성전자는 근원적인 사과 이런 사과를 전에는 하질 않았어요. 그죠? 하질 않았다. 그리고 3년 전에 사과하기 전까지는 30년 동안 사과를 하지도 않았어요. 뭐 사과할 일이 없었죠. 그죠? 그러나 스마트폰에서 한번 크게 터지고 한번 사과를 했고, 그죠? 그러면서 퀄컴의 반도체로 바꿨잖아요. 그죠? 퀄컴 자체 반도체 쓰다가 안 되겠으니까 퀄컴의 반도체로 바꿨어요. 자, 그때 발해를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반도체에서 근원적인 기술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한번 사과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사과했고, 그게 이제 매출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위기다라는 거예요. 위기다. 자, 그래서 DX, DS 분야야 모든 분야에서 지금 사과를 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 번만 더 사과를 하면, 만약에 올 연말에 생산을 못한다, 근원적인 사과를 했을, 근원적 기술에 문제가 있어서 개발을 못했으니까 두 번째가, 근데 올 연말에 또 한 번 사과를 하면 이제 개발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사과가 나오면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폭락으로 가는 거다. 그죠? 삼성전자가 폭락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도 쪽에 그 경부라인 쪽에 부동산은 다 박살나는 거죠. 그죠? 박살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때부터는요, 뭐 구조조정 들어가고 대대적인 희망퇴직 받고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올해 한 해가 삼성전자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이 대한민국 경제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죠? 안 그래도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률이 떨어져. 그리고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관세 폭탄 때리면서 수출 경쟁력도 떨어져. 그죠?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기술력을 못 빼준다. 그럼 삼성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50% 점유율, 뭐랄까요? 보유율이, 외국인 주식 보유율이 55%, 56%인데 5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40%로 가는 거예요. 또는 30%로 가고. 그렇게 지금 주가가 53,700원에서 37,800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당연히 우리 경제도 위기가 온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